30년 넘게 시장에서 장사한 노부부가 은행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생선 비린내가 난다는 것이었죠.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이 노부부를 내쫓은 은행 직원과 지점장의 충격적인 말. 하지만 이 노부부의 정체를 알고 모두가 무릎을 꿇게 됩니다. 과연 이 은행과 노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신도시 외곽에 자리한 재래시장은 오늘도 활기찼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상인들의 호객 소리와 발걸음, 소리로 시끌벅적한 이곳에서 장석호 할아버지와 이정숙 할머니는 30년 넘게 생선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72살 석호 할아버지의 거칠고 주름진 손에는 여전히 힘이 넘치고 70살 정숙 할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초롱초롱합니다. 오늘 돔이 막 들어왔어요. 신선한 거니까 한 마리 가져가세요. 정숙 할머니가 단골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죠. 손님이 건네는 돈을 받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참 정겹습니다. 석호 씨, 오늘도 장사 잘 되네. 은퇴할 생각은 없으신가 봐? 옆 좌판에서 야채를 파는 김 씨가 물었어요. 석호 할아버지는 웃음 띤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뭐하나. 일하는 게 낫지. 아직 이 손으로 칼 잡을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해야지. 그치. 시장 사람들도 좋고 심심할 틈이 없잖아. 정숙 할머니가 거들면서 생선을 손질하는 석호 할아버지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두 분은 자식들에게 은퇴를 권유받았지만 매일 활기찬 시장 공기를 마시며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재정적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이 작은 생선 가게는 그분들의 삶 그 자체니까요. 단골 손님들은 이 노부부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질한 생선이 제일 맛있어요. 나이 지긋한 단골 아주머니가 말했죠. 그런데 요즘엔 젊은 손님들의 반응이 영 다릅니다. 엄마, 여기 비린내나. 한 어린아이가 코를 찡그리자 젊은 엄마는 아이의 손을 잡고 반대편으로 향했어요. 저쪽으로 가자. 여기 너무 냄새나. 석호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잠시 손길을 멈췄지만 곧 다시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인데 이제 와서 낯설 것도 없죠. 요즘 사람들은 시장 인심도 모르고 코부터 찡그리네. 옆 포목점 사장님이 혀를 차며 말했어요. 석호 할아버지는 그저 웃음으로 받아넘겼습니다. 뭐, 다들 자기 방식이 있는 거지.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면 되는 거야. 저녁이 가까워 오면서 시장은 더욱 북적입니다. 퇴근길에 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생선 가게 앞도 붐비기 시작했어요. 햇살이 서서히 기울며 시장 골목에 따뜻한 빛을 들이웁니다. 가게 옆 좌판에서 과일을 파는 박 씨가 석호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어요.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생선 가게 문 닫으면 우리 시장 썰렁할 거라니까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박 씨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죠. 석호 할아버지는 손에 묻은 물기를 앞치마에 닦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직은 멀었어. 한참 더 해야지. 아직 이 손으로 회 썰 수 있을 때까지는 말이야. 재래시장 한편에는 요즘 들어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 카페가 있어요. 유리창 너머로 시장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자리에 젊은 손님들이 앉아 있었죠. 그들 중 일부가 석호 할아버지와 정숙 할머니의 생선 가게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기 생선 파는 할아버지 할머니, 저렇게 나이 드실 때까지 일하시는 거 보면 안쓰럽다. 한 젊은 여성이 친구에게 말했어요.
그 옆에 앉은 또 다른 젊은 엄마는 코를 살짝 찡그리며 대답했습니다. 애한테 비린내 벨라, 저쪽으로 앉자. 왜 아직도 저런 곳에서 장사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들의 말이 석호 할아버지와 정숙 할머니에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 시선은 느껴졌어요. 하지만 두 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일에 몰두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고등어를 깔끔하게 손질하고 석호 할아버지는 단골을 위해 광어회를 정성스레 떴죠. 석호 씨, 이렇게 일하는 게 우리한테는 행복이야. 정숙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석호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멈추면 그때부터 늙는 거야. 해가 서서히 지고 장사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쁜 하루를 보낸 두 분은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는 시장 풍경이 마치 그림 같았죠. 석호 할아버지와 정숙 할머니는 장사를 마치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의 수익금을 정리하며 서로 마주보고 미소 지었어요. 30년 넘게 함께한 두 사람의 호흡은 말보다 눈빛으로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었죠. 오늘은 입금하러 은행에 들러야겠어. 통장에 넣어둬야 마음이 놓이지. 석호 할아버지가 낡은 가죽 지갑에 현금을 넣으며 말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같이 가야겠네. 통장 정리도 해야 하고. 두 사람은 시장 뒷길을 따라 걸어가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소소하게 나누었습니다. 석호 할아버지의 거친 손이 정숙 할머니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서로를 향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세빛금융은행이 여기 있네. 정숙 할머니가 큰 유리문이 있는 현대식 건물을 가리켰어요. 은행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냉방이 잘 된 실내 공기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직원들과 세련된 인테리어가 어쩐지 시장에서 온 두 사람과는 동떨어진 분위기로 다가왔어요. 석호 할아버지는 번호표를 뽑으러 가는데 카운터에 있던 젊은 여직원이 갑자기 코를 살짝 찡그리며 옆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어우, 여기 생선 냄새 좀 나는데요? 그 말을 들은 옆자리 직원들이 킬킬대며 웃었어요. 시장분들인가 봐. 요즘도 저런 곳에서 장사하시나? 석호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내색 없이 번호표만 받아 정숙 할머니 옆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자기 차례를 기다렸어요. 정숙 할머니는 석호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 있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석호 할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미소 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정숙 할머니는 무언가 느낀 듯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손님들도 슬쩍 코를 만지며 그들에게서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어떤 젊은 여성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다른 쪽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죠. 정숙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평생 장사하며 남에게 피해주지 않기 위해 늘 조심해 왔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표시받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저기, 생선 냄새가. 뒤에 앉아있던 젊은 남성이 친구에게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석호 할아버지는 슬며시 자신의 옷소매를 냄새 맡아보았어요. 분명 출발 전 깨끗하게 손을 씻고 옷도 갈아입었는데 혹시 생선 비린내가 배었나 싶어 걱정이 됐습니다. 번호가 불리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왠지 길게 느껴졌어요. 석호 할아버지와 정숙 할머니는 서로 말없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들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왠지 모를 위축감이 느껴졌죠. 마침내 석호 할아버지의 번호가 호명됐습니다.
다음 고객님은 3번 창구로 오세요.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나 창구를 향해 걸어갔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때였습니다. 창구로 향하던 석호 할아버지와 정숙 할머니 앞으로 갑자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섰습니다. 은행 지점장 명찰을 단 이 남자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의 진로를 막아섰어요. 어르신들,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지점장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석호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우리 차례인데 왜 그러시오? 지점장은 눈을 피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다른 손님들이 좀 불편해하십니다. 혹시 다음부터는 ATM을 이용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숙 할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냄새 때문에요. 다른 고객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계셔서요. 지점장이 코를 슬쩍 만지며 말했습니다. 석호 할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평생 품위 있게 살아온 사람이 이런 모멸감을 느끼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미 수군거림이 퍼지고 있었어요. 저 시장 아저씨 때문에 여기 완전 생선 비린내 나서 숨도 못 쉬겠어. 한 젊은 여성이 노골적으로 큰 소리로 말했고 다른 손님들도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ATM은 고장나서요. 정숙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한숨을 내쉬며 지극히 형식적인 웃음을 지었어요. 아, 그래도 오늘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좀 더.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그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우리가 더러워서 은행에 올 수도 없다는 말이요? 석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평생 자존심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었기에 이런 대우는 참을 수 없었어요. 이때 한 직원이 지점장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지점장님, 저분들 우리 VIP 고객 명단에. 하지만 지점장은 그 말을 무시했어요. 어르신, 우리도 사정이 있습니다. 다른 고객들의 불만이 계속되면 저희도 난처합니다. 오늘 업무는 빨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만 다음에는. 지점장의 말투는 점점 더 단호해졌습니다. 옆에서 기다리던 한 중년 여성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분들 때문에 여기 냄새 진동하네요.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다른 고객도 거들었어요. 나는 저런 사람들이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은데. 시장 사람들은 시장에서나 거래하지. 석호 할아버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인내심으로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어요. 지점장은 주변 고객들의 반응에 더욱 확신을 얻은 듯 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다음에 오실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시는 건 어떨까요? 정숙 할머니는 지점장의 말에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우리가 인터넷을 어떻게 해요? 나이 70이 넘었는데. 지점장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럼 자제분이나 손주분께 부탁드리시면 어떨까요? 여기 다른 고객분들도 불편해 하시는데. 이제 은행 안의 모든 시선이 노부부에게 쏠렸어요. 석호 할아버지와 정숙 할머니는 평생 이런 모욕적인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깊은 상실감이 두 사람의 눈에 어렸어요.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은 아파트. 석호 할아버지와 정숙 할머니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손을 맞잡고 있었어요. 그 손에는 은행에서 받은 모욕의 상처가 아직 생생했죠. 여보, 괜찮아요?
정숙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석호 할아버지의 얼굴을 살폈어요. 평생 함께한 남편의 표정에서 깊은 상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석호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30년 넘게 그 은행을 이용했는데 이 은행이 우리랑 이런 식으로 끝낼 줄 몰랐군. 정숙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우리 직업이 잘못인가? 석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생선 장사하며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집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두 사람의 마음처럼 흐릿하게 느껴졌어요. 그 은행에 우리 돈 맡길 수 없어요. 정숙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대하는 곳에 돈을 맡길 수는 없어. 석호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우리 거래 은행을 바꾸자. 그는 천천히 일어나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들 장민호의 번호를 눌렀어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민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석호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우리가 지금까지 거래하던 세빛금융은행 계좌 모두 정리해서 다른 은행으로 옮겨야겠다.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갑자기 왜요? 아버지, 30년 넘게 거래하신 은행인데 오늘 은행에서 있었던 일이. 석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했어요. 정숙 할머니가 전화기를 받아들었습니다. 민호야, 오늘 우리가 은행에 갔다가 비린내 난다고 쫓겨났어. 평생 일하며 모은 돈을 그런 곳에 둘 수 없어. 전화기 너머로 충격받은 아들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당장 알아보고 계좌 이전 준비하겠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하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석호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일 아침 일찍 제가 직접 가서 처리하겠습니다. 어떤 은행으로 옮길지도 알아볼게요. 고맙다, 아들. 석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석호 할아버지와 정숙 할머니는 다시 창가에 앉았습니다. 바깥 풍경은 여전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우린 한 번도 손님을 속이거나 나쁜 물건 팔아본 적 없지. 그래, 우리는 항상 정직하게 살았어. 그러니 당당하게 살자고. 정숙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석호 할아버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당당하게 살자.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이제는 조금 더 밝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세빛금융 본사, 50층 높이의 유리 건물 맨 꼭대기층. 최민우 상무는 창문 너머로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의 단정한 양복과 날카로운 안경테를 비췄어요. 책상이 전화기가 울리자 그는 신속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 상무님, VIP 고객거래 해지 보고드립니다. 전화기 너머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최 상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느 고객이지? 남양지점 장석호, 이정숙 고객님입니다. 30년 넘게 거래해 오신 분들이고 예금 잔고만 해도 상당합니다. 오늘 아침 아드님을 통해 모든 계좌 해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최 상무는 안경을 고쳤으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유는 어제 지점 방문 시 불쾌한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최 상무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내 책상으로 관련 자료 모두 가져오게. 남양지점장과도 통화 연결해. 그는 전화를 끊고 창가에서 돌아섰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를 켜고 고객 정보를 확인했어요. 자료를 훑어보던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분들이 30년간 거래액이 이 정도라고?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화면에는 장석호, 이정숙 부부의 거래 내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예금 잔액뿐만 아니라 대출 실적, 보험 가입 내역까지 모두 상위 100분위 고객에 해당했어요. 곧 비서가 남양지점장과의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남양지점장 김현우입니다. 김 지점장, 어제 장석호, 이정숙 고객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었나? 최 상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그게 고객님들이 생선 장사를 하셔서 냄새가 좀 다른 고객분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최 상무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그 ATM 이용을 권유했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해서 지점장이 더듬더듬 대답했습니다. 최 상무는 잠시 침묵했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 지점장, 우리 은행 경영 이념이 뭔지 알고 있나? 고객 중심. 지점장이 불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모든 고객을 존중한다가 우리 은행의 첫 번째 원칙이지. 모든 고객이라는 건 VIP 고객뿐만 아니라 평범한 서민들도 포함하는 거야. 최 상무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지점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 상무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오늘 오후 2시 내가 직접 장석호, 이정숙 고객님을 만나러 가겠네. 지점에서 준비하게. 전화를 끊은 최 상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비서를 불러 지시했어요. 장석호, 이정숙 고객님 주소와 연락처 확인해. 그리고 남양시장 위치도 알아봐.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직접 방문하실 건가요? 최 상무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직접 가봐야겠어. 이런 일이 있었다니 너무 송구하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마치 장난감 같았어요. 그는 문득 이 높은 건물 아래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평생 정직하게 일해온 노부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게 뭔지 생각해 봐야겠군. 최 상무가 중얼거렸어요. 그의 결단력 있는 눈빛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서가 돌아와 보고했어요. 상무님, 자료 준비됐습니다. 남양시장은 서울 외곽에 있고 장석호님과 이정숙님은 그곳에서 바다양 생선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최 상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량 준비해. 그리고 남양지점 직원들 전체 소집해 놓으라고 전해.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책상으로 돌아와 가방을 챙겼어요. 이 문제는 단순한 고객 불만 해결이 아니라 은행의 기본 가치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최 상무는 이 일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결심으로 사무실을 나섰어요. 남양시장 입구, 최민우 상무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활기찬 시장 소리와 다양한 냄새가 그를 맞이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는 시장에서 눈에 띄는 존재였습니다. 몇몇 상인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봤죠. 바다양 생선 가게가 어디 있나요? 최 상무가 한 노점상에게 물었어요. 저쪽 안쪽으로 쭉 가시면 돼요. 장 할아버지네 가게 찾으시는 거죠? 노점상이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최 상무는 천천히 시장 골목을 걸어갔어요. 양쪽으로 다양한 가게들이 즐비했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그는 이런 재래시장이 주는 정겨움을 오랜만에 느끼고 있었어요. 마침내 바다양 생선 가게를 발견한 최상무는 잠시 멈춰서서 가게를 바라보았습니다. 석호 할아버지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고 정숙 할머니는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최상무는 가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장석호 어르신 계십니까? 석호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최상무를 바라보았어요. 내가 장석호요. 무슨 일로 오셨소? 저는 세빛금융 본사 최민우 상무입니다. 최상무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제 저희 은행에서 있었던 일로 직접 찾아뵈었습니다. 석호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숙 할머니도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우리 계좌는 이미 정리했소. 더 이상 할 말 없소. 최상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의 불찰로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직접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석호 할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정숙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모욕감은 어떻게 되돌려 주실 건가요? 최상무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어르신들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의 잘못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혹시 제게 조금 시간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석호 할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다가 정숙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무언가를 교환했어요. 석호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이야기할 시간은 있소. 하지만 우리의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요. 석호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최상무는 감사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석호 할아버지가 낡은 작업복 하나를 꺼내 최상무에게 건넸어요. 이걸 입어보시지. 석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최상무는 의아한 표정으로 작업복을 바라보았어요. 이게 무슨... 석호 할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한번 직접 겪어보시게. 우리 입장을 정말 이해하고 싶다면 이 옷을 입고 당신네 은행에 가보시오. 최상무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는 석호 할아버지가 안내해준 작은 탈의실로 들어가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미세하게 배어있는 옷이었어요. 밖으로 나온 최상무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련된 은행 임원에서 시장 상인으로 변신한 모습이었죠. 이제 어쩌시려고요? 정숙 할머니가 물었어요. 최상무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남양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겪으신 일을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석호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 용기가 있으시다니 의외로군요. 저희 은행이 어르신들께 드린 상처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최상무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시장 복장 그대로 자신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사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최상무의 지시에 따라 남양지점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석호 할아버지와 정숙 할머니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상무는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잊고 있던 것이구나.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남양지점 은행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최상무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차에서 내렸어요. 생선 장수 복장을 한 그의 모습이 은행 유리문에 비쳤습니다. 남양지점 은행의 문이 열리고 시장 작업복을 입은 최상무가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은행 내부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변했어요. 대기 중이던 고객들이 슬쩍 코를 막거나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상무는 천천히 창구로 향했어요.
어제 석호 할아버지와 정숙 할머니를 대했던 그 직원어가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은 최상무를 보자 얼굴을 살짝 찡그렸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어의 목소리는 딱딱했습니다. 최상무는 잠시 말없이 그 직원을 바라보았어요. 직원이 불편한 듯 다시 말했습니다. 손님, 무슨 용건이신가요? 예금 입금 좀 하려고요. 최상무가 대답했어요. 직원어는 코를 살짝 찡그리며 주변 동료들을 흘깃 쳐다보았습니다. 여기 생선 비린내가. 시장 다녀오셨어요? 그 순간 최상무는 천천히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창구 위에 올려놓았어요. 나는 세빛금융본부 상무 최민우다. 은행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직원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점장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상무님? 최상무는 차갑게 말했어요. 어제 장석호, 이정숙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네. 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상무님, 저희가 정말 큰 실수를. 최상무는 손을 들어 지점장의 말을 끊었어요. 모든 직원들을 지금 당장 회의실에 모이게 하게. 잠시 후 남양지점의 모든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최상무는 여전히 시장 작업복을 입은 채로 앞에 섰어요. 오늘 나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네. 최상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객을 겉모습이나 직업, 냄새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보았어요. 장석호, 이정숙 어르신은 우리 은행의 소중한 고객이었네. 30년 넘게 거래해 오신 분들이었지.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을 어떻게 대했나? 회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최상무는 천천히 작업복 상의를 벗었어요. 오늘부로 남양지점장은 해임이다. 그리고 그는 직원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어르신들을 모욕한 직원들은 전원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그날 이후 남양지점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새로운 지점장이 부임했고 직원들도 많이 교체되었습니다. 새 지점장은 부임 첫날 시장을 직접 방문해 모든 상인들에게 인사를 했죠. 앞으로 저희 은행은 모든 고객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우리 지역사회를 지켜오신 시장 상인 여러분들께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시장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퍼졌어요. 장할아버지가 은행을 싹 바꿔놨다더라. 대단하지. 그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우리 같은 시장 사람들도 이제 은행에서 대접받는다니까. 몇 주 후에 어느 오후 석호 할아버지와 정숙 할머니는 시장 골목에서 새롭게 단장된 은행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시장 손님들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보, 우리가 해냈네요. 정숙 할머니가 석호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호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하는 세상, 이젠 좀 나아졌으면 좋겠구먼. 그때 최상무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들, 혹시 은행 거래를 다시 생각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석호 할아버지와 정숙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소. 석호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기억하시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거요. 최상무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가르침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석호 할아버지와 정숙 할머니는 다시 생선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의 걸음걸이는 예전보다 더 당당했어요. 그들은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들의 삶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시장의 오후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췄어요. 그 빛 속에는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작은 용기와 존엄의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장석호 할아버지와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이 노부부의 삶, 잘 들으셨나요? 우리 모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마음을 먼저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적의 인생 사연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립니다.